회사는 상인이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회사에 대한 정의다. 상인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상사회사라고,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민사회사 한다. 이 법에서 회사는 상인이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민사회사는 상인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영리성이 없기 때문에 상법상은 세워졌다. 상인을 목적으로 하는 걸 상사회사고, 그 밖의 영리를 민사회사고, 상법상 민사회사 모두 회사고, 회사는 본점수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설립 등기에는 창설적 결이 인정되고, 회사의 주소는 본점 수지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회사와 간의 법률관의 본점 주소지를 기준점으로 판단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주식 개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 집행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인격 부인. 법인격 부인의 경우에 채권자의 회사에 대한 승소 판결 기판력이 당연히 책임 있는 지배주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채무에 대해 지배주도 변제 책임을 진다 해서 회사에 대한 승소 판결이 효력이 당연히 지배주의 개인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회사 채권자는 회사와 더불어 주주도 공동픽으로 제소 회사와 같이 했을 때 건지죠. 회사는 사항이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그 종류에 관계없이 1인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인척회사는 1인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합자회사, 한 명에서 그러면 이익 이상의 사업이 안 되고, 합자회사 회사는 무하체인상으로 이한측에서 판례에 의하면 실질적인 1인 회사의 1인 주주가 주주총회 특별 결의 없이 회사의 중요한 영업재산을 양도한 경우, 회사의 손해는 바로 그 주주 한 사람의 손해이므로 회사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1인 주주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 인정되고, 이거 배임죄는 내가 이게 질문해야 될 경우는 분명히 1인 회사 결의에 따라서 하면 그 유효하다고 있거든요. 근데 유효하지만 손해를 봤을 때 배임죄가 성립되는지, 유효하니까 아마 배임죄가 성립되는 거지. 유효하지 않으면 무효로 하면 되니까. 이거는 물어봐야 되겠다. 1인 주주는 법인격 부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회사 채권자에 대해 아무런 책임 부담하지. 주주총회 소집 절차 중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권, 특별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의결권 등 제한 등의 규정은 복수주주의 존재를 하므로 1인 회사에 제한되지 않는다.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권과 특별 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의결권은 복수주주의 존재를 정한다. 그래서 1인 회사에 대해서는 제한되지 않는다. 발행지 총수의 3%에 해당하는 주주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이걸 이사회 제3% 때는 임시총회 소집입니다.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에 지체 없이 총회 소집의 절차를 젖지 아니한 때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을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음에 총회 의결권 행사. 총회 의결은 이 법 또는 전공의 다른 정함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주 총수의 4분의 1을 이상의 출석한다.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한 서면을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그런데 판례에 따라 1인회사 주주총회는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언제 유효하다. 주주총회 소집권 없는 자가 총회 소집하였더라도 1인 주주가 참석하여 의의 없이 결의한 경우 총회 소집에 하자는 취소된다. 이런 주주총회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이상 유효한 결의로 주주총회 법령 또는 정관성 요구 등 이사의 결의 없이 소집됐다면 1인 주주가 참석하여 이의 없이 결의하였더라도 해당 총회 결의는 무효이다. 유효한 결의로 판례에 의하면 1인 회사의 경우에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더라도 1인 주주에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대학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회사의 영업을 영감에 있어서 이런 주주 겸 대표이사가 동의하에 따라서 주주의 특별 결의를 대신할 수 없는 결을 대신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아까 전에 이 결의 대신해서 양도한 건데 그랬다 손해를 보면 배임죄를 준다고? 질문을 해봐야지. 회사는 친권, 상속권, 유증을 받아 권리는 자연에게 가질 수 없지만 보통 그 수요자에게 유증을 받는 자에 그러니까 증여하는 거지. 그거 할 때는 증여받는 것은 가능하다. 회사의 권리 능력은 회사의 설립권과 된 법률과 영어학교에 제한을 받는다. 보통 제한 긍정설이긴 하지만 사실은 실리적으로는 제한 부정설과 별다른 차이는 없다. 판례는 회사의 권리는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해 제한되지만 그 목적범위 내라면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니까 별다른 차이 없다. 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주나 유한책임자 또는 유한책임 회사의 업무 집행자가 될 수 있으나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자는 될 수 없다. 한 명의 회사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다. 한 명의 회사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다. 다만 주식회사가 한 명의 회사의 사원은 될 수 없지만 한 명의 회사 행위 능력은 대표사의 제한 능력으로 인하여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거 질문해야 되고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법정 물론 뭔지는 알지만 대충 허락을 정확하게 하라. 허락을 받은 대표기관의 행위는 완전한 능력자 행위가 되니까 그래서 대표기관의 제한 능력자를 하더라도 대표기관으로서 한 행위는 유효하고 나중에 사원이 무한 책임적인 문제되면 자신의 법률 행위 한 명 회사 입사에 뭐 이딴 걸 취소하면 된다. 회사를 대표한 이사가 회사의 업무 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회사의 15분이면 100개는 봤어야 되는데 오늘 다시 와매가 본다 생각. 그런 경우에 회사의 불법 행위 책임 인정된다. 회사의 자기행위 책임 인정된다. 대표하는 건 자기행위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업무 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회사는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진다. 회사가 직접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회사를 대표한 사람이 그 업무 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회사는 그 사람과 연대하여清算할 책임이 있다. 대표이사니까. 그 업무 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한 회사가 배상 책임이고 대표이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표이사. 그러니까 또 대표하는 그 대표이사니까. 어떤 단체장관이 뭘 대표하면 그 사람도 같이 책임을 진다. 회사 대표기관 2회 임원 또는 사용이니까 대표기관 2회니까 그냥 일반 임원이나 그냥 일반 사용. 회사의 업무 집행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불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사의 사용자 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대신 직접 자기행위 책임은 지지 않지. 그냥 일반적인 임원이나 일반 사용이니까 대표하는 게.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형법상 일반적인 범죄 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자연인을 통해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다만 법률이 특별히 정하고 있을 때 자연인의 행위가 범할 범위 내에서도 또 형벌이나 벌금만 구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적 범죄는 인정되지. 다른 이와의 책임을 질 수 있고 청산 중에서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로 권리는 내에 제한되고 그냥 가볍게 원어만 하고 다음에 내일 100개 하면 안가를 빠르게 풀고 그 다음에 문제라 저번에 풀던 거 결혼 것까지는 풀 수 있으면 풀.
슬쩍슬쩍. 어마어마하긴 해도 계란 가까이 다 풀자. 마음가짐으로 해야지. 못해도 어느 정도는 하다가 하니까. 말 진짜 여기서 나가면 다 씹어먹어준다 진짜. 벌레 같은 새끼는 진짜 다 씹어먹어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조금 조심해야지. 다 끝나가니까. 이씨, 이씨. 나가면 진짜 다 싹 쓸어줄게. 내가 다 써. 싹 다 가져가서 내가 다 써.
해야지. 유정은 하나의 공장에서 단일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며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하여 제품 원가를 계산한다. 원재료는 공장의 초기 단계에 100% 투입된다. 단계 생산 및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재료는 공장 초기 100% 투입되고 산입선출법이고 단기 중에 공사이나 감소는 발생하지 않았고 기말 제공품 원가는 얼마인가? 기말 제공품 원가 얼마냐고? 산입선출법이 직접 자료 13만 5천 단기 시작소에서 반 9,500 9,500에서 1,000 빼면 8,500 600 곱하기 2는 3 더하기 400 곱하기 0.5 8,500 더하기 7 곱하기 16,000 제공품 평가원은 평균법이고 공제는 종료 단계에서 품질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완성 품질량의 2%가 공산품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공산품 원가는 얼마인가? 평균법이고 공제 종료 단계에서 품질 검사를 했다고? 2% 8,500 9,500 공정은 190 13만 5천 더하기 5천 나누기 1 곱하기 190 더하기 28 170 더하기 나누기 9,500 곱하기 190 9,312 9,312번 40분 민주는 모든 재료를 공장 초기에 투입하며 9월 중에 제호품과 관련된 직접 재료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한편 검사는 공정 50% 시점에 실시하는데 공손이 100개 발생했고 전량 비정상 공손으로 간주한다. 기말 제공품의 직접 재료 원가를 평균법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산산출법에 의한 경우보다 46%만큼 적었다. 9월 중 투입한 직접 재료 원가는
500이고 기존 200이니까 300 200 400 공성이 100개 발생했어. 100 50% 직접 들어간 걸 평균별 산수보다 460만큼 적었다. 직접 들어온 거는 사실 완성도는 중요하지 않아. 직접 들어온 거 100이야. 그러면 100 더하기 x 여기 이제 평균법 나누기 평균법 일단은 500 더하기 400 더하기 100 곱하기 400 2 330 보면 그냥 단순히 x 나누기 300 더하기 400 더하기 100 곱하기 400 보다 마이너스 460이란 말이죠. 결국엔 정답은 100 플러스 x 분의 1000 곱하기 400 0.4 0.4 100 플러스 x는 x 나누기 700 800 곱하기 400 그러니까 0.5x 0.5x 마이너스 460 그러니까 40 플러스 0.4x는 0.5x 마이너스 460 그러니까 0.1x는 500 나누기 0.1 x는 5000 48가 아니라 49번 주 프로크는 설탕을 만드는 회사로 가공권 공정 중반에 걸쳐 발생한다. 3월 초 기초제품품 가공가 완성도 60% 100봉지에 포함된 가공가는 500이다. 생산 공정의 중간 시점에서 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공선품이 100봉지 발생하여 모두 비정상 공선으로 간주했다. 가공권 선도 그리고 3월 초 완성품은 250봉지이며 기화 제형품도 250봉지 존재한다. 생산출법과 가중평균법으로 기말 제형품에 배분된 가공원가를 각각 산정한 금액이 동일하다면 3월 중 투입한 총 가공원가는 얼마입니다. 자, 소스면 철선 가공원가 500이야 60% 공성품이 100봉지고 모두 비정상 공선 50% 완성품 250 250이면 100 150 100 기말 제형품 250 이거 100은 50% 기말 제형품 80% 완성품 160% 가중평균법 하면은 그러면 500 플러스 x 나누기 250 더하기 100 곱하기 그러니까 50%니까 0.5니까 50 플러스 250 곱하기 0.8 200 곱하기 200은 x 나누기 100 곱하기 60이니까 40 더하기 150 더하기 80 더하기 200 곱하기 200 그러면 500 플러스 x분의
곱하기 200은 x분의 190 더하기 50 더하기 440 더하기 200 0.4500 플러스 x는 200x 400 곱하면 176 500 플러스 x는 200x 88,000 24x 88,000 24 3666 0.0000이니까 절수하면 3 49에서 한번. 오늘은 조금 어미가 되니까 일단 그럼 여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일단은 종합원가 그럼 여기까지 완성하고 그러고선 국세경법도 마저 해보고 그러고 가는 걸로 하자. 나 오늘은 워밍업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너무 힘주지 말고 여기까지만 하고 가자. 무익은 단일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권 공정 전반에 결축 분담이 발생한다. 기말제품의 평가는 사용선출법을 사용한다. 단기용 단기 단기원가 예산에 대한 절한다. 무익은 단일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가는 공정 전반에 결축 분담이 발생하며 기말제품의 평가는 사회선출법을 사용한다. 단기 원가 계산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분배검사를 합격한 수량이 5%가 공선으로 판명되는데 전량 공정 정상으로 간주 검사 공정 20% 원점자 배분 후에 기말제품 원가는 얼마인가 사회선출법이 20% 시점은 그러니까 2,500 중에 단기간 수량 2,000 중에 400 빼면 1,600 기말제품
75%. 그럼 2000개니까 1600 곱하기 0.320개네. (2320) 마이너스 2500 180개네. 180개가 기능상품 들어가 있으니까 공성 공허지. 그렇잖아. 공허 80이네. 80 2080 마이너스 2000 422 1.05거든. 420 곱하기 1.05 나누기 1.05 400 기말정품 400이고 20이니까 공산수량은 100이네. 그쵸. 산산출법을 사용한다. 아마 37만 8천 나누기 1600 더하기 100 더하기 400 곱하기 420 더하기 32만 4천 나누기 400 곱하기 0.6 더하기 1600 더하기 100 곱하기 0.2 더하기 곱하기 20 곱하기 0.2 더하기 400 곱하기 0.75 나 12만 1200 358 300 기청준 달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며 산산출법에 의한 조합문과 예산을 적용하고 있다. 2000년도 기초정품 찬단이 완성도이고 기말정품 줬고 자기 완성품 줬고 4000이고 공성품 500대에 벌써 전량 공성수 공비검색 받은 것으로 판명. 직접 재료원과 가공권 공정 전반에 걸쳐서 완성과서 다해당한 건 180, 완성구역 정상공사는 33,700. 몇 퍼센트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단기의 품질 검사를 받은 것으로. 완성품 환산량 타이당 원가 180이고 완성품의 배분의 정상공사 원가가 동상 전반에 걸쳐서 직접 재료 원가를 균등하게 발생하니까 결국에는 완성도 따라서 한다는 거니까 정상공사 원가 750이었다. 천, 4천, 3천이 다 그걸 검사를 받은 거고 완성품에 배분된 게 그러면 750 80으로 하면 1875 개만큼 잠깐만 완성품 공선이 500개인데
1750, 180, 1800 어떻게 1875가 나오지? 공산품이 500단인데 1875가 나오지? 33,750. 이겠다. 완성품 100. 이게 완성품 환산량 당이 나온 거 180만 이걸로 나누면 완성품 환산량이 나와야 돼. 어떻게 1875가 나오네. 아 1875가 187.5. 187.5라고? 아 완성품에 배부된 게 이거니까. 만약에 5천 하면 나오지 않을까? 0.037로? 백 87.5 500 하고 만약에 3천 하면 나와야 돼. 내가 지금 뭐하지? 정상 공수원가 총액은 13,750. 팔순 중에 5천 단위. 아니 어차피 그렇게 안 해도 완성품 환산 단위가 원가 180이니까 완성품에 배부된 걸 나누면은 얼마 배부되는지 알잖아. 일단은 총액은 X 5천 5천 마이너스 8천이네. 정상가 총액이 180으로 한다고. 정상 운송가 총액에서 공성표 완성품 환산량 구해가지고 완성도 구해가지고 그렇지. 치솟네는 아 그럼 완성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나오지. 저거 뭐야, 아니지 완성도. 그러니까 합격한 수량이 몇 프로가 공산으로 판명되는지 나오지. 만약에 5천 곱하기 3천 110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네.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몇 풀 시점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결국에는 33,700.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건 아니었네. 그렇지. 이렇게도 나와야지. 180 나누면은 완성품에 지금 배부된 정상 공수의 완성품 환상량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배부된 게 187.5기란 말이야. 완성 환산량.
그거 나누기 5천 하면 몇 퍼센트대, 아니 몇 퍼센트가 공선으로 판명되는지 나오니까 이거에다가 곱하기 3천 단위 하면은 이걸 두 개를 더해 하면은 300 총, 그러니까 총 배분되기 직전에 정상 공선원과 완성 방산량이 나오니까 양쪽에 배분된 거 더해가지고 이거 해서 나누기 공성포 500 하면은 완성도가 나오죠. 0.6. 모두 정상 공선으로 간주하니까 비정상 있으면 좀 달라. 이렇게 풀어도 되네. 나와야지. 시스템은 하나의 제조 공정을 주어 동일 종류의 제품 생산할 때 제조 과정의 전 공정을 통하여 20편대 감순이 발생하며 재료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권 공정 전반에 걸쳐 응당하게 발생한다. 평균법에 의할 경우 완성판 단위당 원가는 얼마냐? 기말제공품 완성도 40% 단위적 20% 감소가 발생하니까 4,600 기말제공품 5,000 8,000에 나누기 0.만 그러면 12,000 했으니까 3,000에 나와야지. 3,000인데 280 0.94 0.06 0.3 0.3 평균법이 나 어차피 평균법이 할 경우 3,000이니까 7만 더하기 8,000 나누기 8만 나누기 15,000 8,000 더하기 16만 80만 나누기 8,000 더하기 곱하기 8,000 아 맞아 이렇게 배분하는 게 이렇게 배분 더하기 8만 나누기 15,000 더하기 더하기 16 더하기 80 나누기 10,000 더하기 5,000 곱하기 0.4 곱하기 10,000 배분 해놓고 일단 여기서 나누기 8,000 162.5 뭐시 이거라고 우선 일단 감손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완성도랑 퍼센트를 해가지고 계산돼 고래그래프인가 그것도 봐야 되는데 일단 감손 발생할 때는 감손은 감손 꺾이는 거니까 셈은 직접 재료를 가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직접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전환권 공정 전방위가 긴장이 발생한다. 직접적으로 20%가 제조 과정에서 증발되는데 이러한 증발은 정상적이면 제조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발생하고 완성품 한 달 직접적으로 공정을 포함한다. 단기 2000단위가 완성됐다. 단기 투입 원자력 198, 기말제품품 38, 기말제품 90, 기초제품 90kg, 나왔고 완성도 0.1g. 2000단위가 200이네. 음. 190도에 38도에 90 하면은 단기 투입된 식접재료는 190% 기말제품은 38.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38도에 90. 단기 투입된 식접재료는 190, 기말제품 38, 90. 200이 포함되는데 62라고? 그 완성품 한 단위 직접적으로 0.1이라는 건 2000단위 완성됐으면 2000 190%인데 0.200kg인데 어떻게 일단 38이니까 완성도 25%. 완성도 25%. 엄청 9. 그럼 원래 기본상품은 400. 40kg. 48, 40 투입됐고 기초정 200 투입됐으니까 식접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그러면 200이었다가 190이란 말이죠. 한번 봐야 되는데 190 기본정품 40 맞고 감소나 물량 투입량 단위항식 200이니까
근데 왜 190이냐? 아, 기초가 불실한 맞아. 90이지. 둘 다 280이라는 거지. 숫자 계산해서 200인데 200이라는 거 0.2. 아, 200 80%라는 거니까 250 투입됐구나. 280인데 250 투입됐다고? 80인데 좀 290. 아, 98, 90이 투입됐다고? 200, 238? 그렇지, 238. 280인 상태에서 바로 200. 그러니까 직장했을 때 이렇다고. 직장했을 때 차이. 직장했을 때 차이 안 나고. 그거 290이네. 그게 나와야 되는 거야. 90. 그러면 100이 나와야 된다고. 100이고. 이때는 90이라고. 0.1인데 0.5네. 완성도 50%. 3번에 4번. 무슨 이사스 투입이 190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쓰기 한번 보고. 쓰기 보고. 스쿼트 보고.
수정신고, 경장청구. 수정신고와 경장청구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오류 탄류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절차이다. 당초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당초에 과대신고를 한 경우에는 아주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어쨌든 기본적인 의미는 경장청구를 해야 한다. 수정신고 요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 소득세법의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대상사업소득, 원천징수되는 기타 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 퇴직소득이 있는 자, 알아서 연말정산법에 따라 연말정산함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받은 자 또 다 포함해가지고 및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부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적을 때지 과소신고할 때.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이나 또 환급세액 세부에 따라 할 것보다 많을 때, 초과할 때 이상이네. 원천징수 의무자가 정산과정에서 소득세법 제7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누락한 것. 다음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의 변동이 없는 불완전 신고를 합니다. 세무조정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등과 공사부담금을 입금과 송금에 동시에 삽입하지 않은 합병 분할, 부적 분할 및 현물 출자에 따른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로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양도 차익이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한 금액을 입금과 송금에 동시에 삽입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 특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때 경쟁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경우는 제외. 수정신고 기한.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이 끝나기 전에까지 해야 한다. 수정신고의 효력. 신고납부 세목의 수정신고.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정부부가 세목의 수정신고는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며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는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 수정신고 시 추가 자진납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액에 상당한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수정신고한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는 급속한 금액의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데 오늘 워밍업이고 시작이 나니까 소름 돋는다. 조금만 살짝 한 30분만 더 좀 붙이고 가야겠다.